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가격리자 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방역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날에 비해서 지역 감염자가 73명이나 늘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 및 2단계로 격상된 지 한 일주에서 2주가 지났거든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미 경향상으로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의 효과는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예. 오히려 내일 수능이나 이어지는 대학별 입시 등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더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자가격리자 수가 역대 최고치인 7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대로라면 병상 부족 우려도 나오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현재 위중증 환자가 101명이고요. 남은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이 전국적으로 66개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확진자 규모가 가장 큰 서울은 고작 7개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위중증으로 발전한 환자는 확진자 규모가 200명 전후였을 때 확진되신 분들이고요. 네. 그 이후에 확진자 규모가 300명 그리고 500명을 보였었기 때문에 앞으로 위중증 환자는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위중증 병상 그리고 관련된 인원들, 그러니까 보건 인력들을 빨리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더군다나 일단 그러니까 중증에서 경증으로 다시 호전되신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도 지금 확보는 하고 있는데 더 속도를 내면서 많이 확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시설과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한 뒤 2주 전에 비해서 주말 이동량이 20% 정도 줄었습니다. 이 정도의 이동량 감소로 코로나19 확산세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말 그러니까 휴대전화 이동량이 20% 정도 줄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감염자의 상당 부분이 지인 또는 가족 간의 전파이거든요. 네. 어떤 불특정 사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전파되는 확률보다는 아는 사람들에 의한 확률, 그만큼 이동거리가 짧거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확산세를 꺾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말씀하신 휴대전화 이동량 관련해서는 실제로 주말 동안의 휴대폰 이동량이 감소한 것이지 평일은 또 안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말은 단 이틀이고 평일은 5일이기 때문에 나머지 5일 동안에 실제로 많은 사회활동을 거치면서 전파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분석돼 있는 자료가 전 연령대를 통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근데 실제로 최근의 전파 양상을 보면 주로 젊은 층 위주로 많이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 주말에 어느 연령대의 휴대전화 이동량이 감소했는지 이런 부분도 분석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정말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때인데요. 의사협회는 거리두기 단계를 단기간만이라도 3단계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방역당국 역시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단계를 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혹시 지금이 격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소 좀 늦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게 수능인데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요. 그만큼 실제로 만약에 선제적으로 격상을 한다라고 하면 수능 일주일 전부터 수능 이후 일주일까지로 한시적으로 격상을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수도권이나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 2단계 플러스 알파로 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이 실제로 과거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편을 할 때 개편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3단계였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확진자가 늘어나면 1.5단계, 2.5단계라는 원래 시스템상에 없는 단계를 적용하다 보니까 논란이 많았던 거고 예.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개편한 게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인데 지금 5단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지금 2.5단계에 해당되는 만큼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2단계 플러스 알파로 조정하는 거는 여전히 논란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조정을 했으면 그 시스템 맞게 실제로 방역 조치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격상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늦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이 2m입니다. 그런데 냉방기나 난방기가 가동되는 실내에서는 6m 넘게 떨어져 있어도 감염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사회적 거리두기 2m 기준은 일반적인 비말, 그러니까 호흡기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경우에 비말 기준으로 나온 수치입니다. 근데 코로나19는 일반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하고는 다르게 물론 인플루엔자는 예외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기 전파가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바이러스 자체가 작은 수증기 입자에 실려서 멀리까지 날아간다는 얘기고요. 현재 날씨가 건조한 만큼 충분히 작은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작은 수증기 입자에 실려서 다소 멀리까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비말 전파지만 공기 전파도 가능한 상황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는 문을 닫고 난방을 트는 곳이 많은데요. 감염 위험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어느 수준 이상의 밀집도가 있는 실내, 특히 해당 공간 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타임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그 실내에 들어갔을 때 마스크를 절대 벗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제한적인 공간에 대해서는 음식물이나 어떤 음료를 섭취할 때 마스크를 벗게 허용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사람이 감염됐을 경우에는 전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실내에 들어가실 때에는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실내 방역 수칙에 더더욱 주의해야겠습니다. 치료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참여자가 목표치인 300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임상 시험에 가속화가 붙을 수 있을까요? 셀트리온에서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가 지난 9월에 임상 이상 승인을 받았는데 한동안 임상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행이 지연되어 왔거든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1월 25일 기준으로 목표치인 300명을 넘어서 327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약도 완료를 했거든요. 따라서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임상 시험이 좀 가속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한 달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조건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험대에 이미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 말에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국내에는 항체 치료제, 또 혈장 치료제가 개발 중입니다.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혈장 치료제는 내년 2월 정도 임상시험 이상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체 치료보다는 다소도 조금 지연된 상황이고요. 일단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0명을 넘었으면서 실제로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이고 더 빠르게는 해외에서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루마니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셀트리온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간 결과에 따르면 일단 이 항체 치료제를 투여를 했을 때 4, 5일 만에 바이러스가 모두 소멸됐다. 그리고 수일 만에 퇴원을 했다.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는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예. 네. 어쨌든 국내 임상 이상 시험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셀트리온에서 얘기하고 있는 해외 임상 이상 시험 결과대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효과적인 치료제로 새롭게 조건부 승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토종 치료제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제 수능인데 어수선하지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